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거 해볼 겁니다. DDM 혹은 고든 그로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배당주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M의 뜻이 뭐냐면은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디비던드가 뭐죠? 배당금이란 뜻이 있죠. 배당 할인 모델. 그래서 배당주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배당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배당금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 모든 배당금을 합친 거를 주식의 내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일단 주가 이꼬르 내년도 배당금 나누기 괄호 열고 자본 비용 빼기 배당 성장률 괄호 닫고, 이게 식이에요. 근데 일단 요 식을 머리에다가 박아 놓으시고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다음 시간에 DCF 모델이라는 걸 배울 텐데, DCF 모델에서 보면은 터미널 밸류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DDM 모델은 언제 쓰면 되냐면은 배당주들의 주가 예측할 때 적합해요. 그래서 오늘은 알트리아라는 담배 회사의 가치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알파벳으로 이 P는 주가, 그리고 D는 디비던드 배당금에서 온 거고,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년도 배당금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본 비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본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이라는 거 배웠죠. 여기서 자본의 뜻은 뭐냐면은 자본은 내 돈을 의미해요. 여기에 있는 자본은 내 돈, 여기에 있는 부채는 뭘 의미한다? 남의 돈을 뜻해요. 그러면 내 돈에 대한 비용, 이게 무슨 뜻이지? 자, 회사에서 자본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자본, 여기랑 동일하게 보는 거고, 은행에서 빌린 돈 파트를 부채라고 봐요. 그러면 자본 비용은 뭐냐면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돼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주에는 일단은 5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을 배당킹이라 그러고, 25년 이상을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 혹은 10년 이상을 배당 어치버, 5년에서 9년을 배당 챌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S&P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관계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25년 이상은 배당 기족으로 불리기도 하고 배당 챔피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DDM을 활용해서 알트리아 그룹 적정 주가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P는 D1 나누기 R-G인데, 여기서 D1은 내년도 배당금, 그리고 R은 자본 비용을 말하는 거고, 자본 비용의 뜻은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있는 G는 뭐냐면은 배당이 성장을 어떠한 스피드로 성장을 하는지 말하는 배당 성장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G가 만약에 5%면은 지금 올해 배당금이 100원씩 나온다 치면은 5%면은 내년도에는 105원이 나온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105원에서 이제 5% 추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쌓여서 나온다라는 뜻인 거고, 자, 그러면은 내년도 배당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트리아 그룹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seekingalpha.com에 들어가시면은 seekingalpha.com에서 여기 티커명이 M5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디비던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디비던드 히스토리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최근에 지급된 배당금의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알트리아는 특징이 뭐냐면은 매년 4센트씩 배당금을 올려줘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제 분기마다 이게 배당금 지급 내역인데, 가장 최근이 6월 16일에 1.02 달러 지급이 됐고, 그 전 분기에 1.02, 그 전에 1.02, 그 전에 1.02, 그 다음에 4센트 적은 0.98센트가 지급이 됐어요. 이것도 0.98, 0.98, 0.9.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여기서 4센트가 더 늘어서 1.06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거고, 그래서 1.06이 4번 반복되면은 분기마다 1.06이니까 내년도 이제 배당금은 4.24가 될 것이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에서 지금 D1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R을 구하면 돼요. R은 뜻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자, 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10년물은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위험이 하나도 없는 자산이라고 봐요. 위험이 하나도 없는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10년물 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파이낸스 시간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S&P, 이거는 시장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 수익률 빼기 10년물 국채금리,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자, 요거를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은 무위험 수익률 10년물짜리 국채금리 더하기 베타 곱하기 S&P 빼기 10년물. 요거는 뜻이 뭐냐면은 S&P는 시장 수익률이라고도 불려요. 시장 수익률 빼기 10년물은 주식 시장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추가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어로 마켓, 시장이죠.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타는 뭐냐면은, 베타는 이 주식이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가격 변동이 심한지를 나타내는 거고, 베타가 1이면은 시장 지수 움직인 만큼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인 거고, 베타가 2면은 시장 지수가 예를 들어서 5% 올랐을 때 요 주가는, 개별 주식의 주가는 2배, 10%가 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다른 말로 하면은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S&P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13%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무위험 수익률은 10년물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4.29%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316 빼기 4.29%에서 9.016%가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뭔가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지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인 거고, 이걸 구하는 공식이 S&P 수익률 빼기 10년물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하는 공식을 4.29%가 나왔고, 요거 그냥 식을 그대로 여기에 10년물 대입을 한 거예요. 10년물이 4.29%라서 입력을 하고, 베타는 0.6이에요. 알트리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0.6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10%만큼 상승을 할 때 알트리아 주식은 6%밖에 상승을 안 해요. 그 뜻이에요. 0.6은. 그 다음에 9.016은 여기에서 말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9.71%가 나오고, 아까 전에 R 값이 뭐라 그랬죠? 네,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G값은 배당금이 매년 어떠한 스피드로 성장할 것인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시킹 알파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 시킹 알파에서 이렇게 디비던드 퍼 쉐어 그로스 FY1 FY3 이렇게 된 거는 향후 1년에서 3년까지 매년 어떠한 스피드로 배당금이 증가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대입을 해보면은 요 식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요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적정 주가가 50.34가 나와요. 오늘 날짜가 6월 26일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하는 공식은 P는 D1 나누기 R-G 값인데, 여기서 D1은 내년도에 받게 될 배당금이니까 4.24, 여기 있죠. 4.24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R-G죠. R이 여기 9.71이었죠.
그리고 여기 G값이 2.56. 그래서 요걸 넣어서 계산하면은 59.34가 적정 주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자 주가는 58.94니까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여기 G값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디비던드 들어가시면 디비던드 그로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에 디비던드 per share growth FY1에서 FY3 여기 2.56%로 되어 있죠. 요거를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셀 시트는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베타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구글이 좋은 점이 여기 구글 파이낸스라는 수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거 D4 값이 뭐다? 요 D4니까 이거죠. T커명 에모 D4에 대해서 베타 값을 보여줘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0.6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S&P는 시장 수익률이라 그랬는데 이거 13.316 이거는 어디서 끌어왔냐면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24년도 말까지의 10년 평균 수익률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고 이게 13.316이 나왔어요. 그래서 13.316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썼고,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는 여기에 10-year treasury 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물 금리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4.2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29%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MRP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시장 수익률 빼기 무위험 수익률 해준 거 A-B 한 게 9.026이 나와서 MRP는 9.026이 나왔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은 아까 시킹 알파에서 2.56 찾았고 향후 배당금 4.24도 시킹 알파에서 찾았고, 그래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59.34. 네. 내용이 오늘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주로 배당주를 요걸로 계산을 하시면은 배당주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DC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